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의 제목은 북한에서 만들어낸 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표방해서 거짓말과 더불어라고 달았습니다만은 이 회고록 속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올해 1월에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편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 둘씩 그 거짓말들을 일일이 밝혀내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이는 이 회고록 속의 거짓말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 합쳐놓은 거짓말들의 30분의 1 아니면 한 50분의 1 어쨌든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이 회고록 외에도 또 그 북한에서 이제 그 1950년대 말년부터 1960년대 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던 그 유명한 항일발전선 참가자들의 해상기라는 이건 그냥 그 일반적인 보통 해상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그 당시 그 소련에서 고르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이제 비판하면서 중소 갈등이 발생하고 이때를 타서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또 그 이를테면 박금철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김일성이 개인 숭배, 그 유일체계 사상을 비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을 때 이에 대비해서 당시 북한의 그 김일성 추종 집단이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런 배경을 가진 이 해상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해상기는 북한의 주민들을 세뇌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정당성을 수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 문화적인 사상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 해상기가 굉장하게 큰 작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당시에 그 북한 내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또 그 소련과 중국이라는 이 두 나라, 즉 그 스탈린과 모태동의 개인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이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던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기의 그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 해상기가 이런 식으로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구구절절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최소한 그 한국에서는 김일성 연구로 이제 박사가 된 그 진보 쪽의 그 몇몇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당시 박사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냈던 그와 같은 박사 논문들이 최소한 수십 개 이상이 아니고는 결코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방대한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시청자들도 대부분 모두 전문 연구 분야의 학자나 또는 이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연구생이나 또는 박사 그런 지망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팩트 위주의 사건과 사실 위주의,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런 방송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해상기 속에 굉장하게 웃기는 거짓말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순서나 또는 찌마를 짜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집어내서 펼쳐놓고 보아도 어느 것 하나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해상기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59년에 제1권이 나오기 시작해서 60년대에 벌써 12권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20권까지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60년이 되니까 반세기도 훨씬 더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반세기가 흐르고 난 뒤에는 그 단추를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단추를 잘못 낀 옷을 그대로 이제 억지로 입고 지냅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옷깃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데 북한의 당국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김일성이 죽고 나서 끝없이 역사 왜곡을 주도해왔던 김정일의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의 주민들을 세뇌화시켜버렸냐면, 그래, 옷깃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고 우기고 누구도 나서서 이렇게 비뚤어졌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 회고록 이 거짓말과 더불어, 죄송합니다. 이 세기와 더불어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었습니까? 문제는 이때 이 회고록 속의 내용과 1960년대에 벌써 이미 10권까지 나왔던 항일발전선 참가자들이 그 해상기 속의 내용과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간, 장소, 사건 등이 모두 모순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회고록 속에서라도 그나마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그 해상기 속에서 이미 했던 거짓말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할지 굉장하게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가장 좋은 신뢰의 하나로
팩트 그 자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일발전 참가자들이 그 해상기 속에, 그러니까 이 해상기의 제2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런 해상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그 림강현 외차고 전투입니다. 이 해상기의 주인공은 박성철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아마 나이가 한 50, 60대만 되어도 모두 이 사람의 이름을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1970년대에 북한에서는 이제 국무총리를 아주 오래 지냈습니다. 후에는 또 이제 국가부수석까지 되었는데, 1972년에 김일성과 박정희 사이에서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 성명을 추진하는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이 박성철이 그때 몰래 한국에 와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보고 돌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08년까지 살았는데 1913년생이니까 이제 김일성보다는 나이가 한 살 어리죠.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항일연군 제2군 사사, 김일성은 이제 육사 사장이었고, 이 박성철은 당시 그 제2군 사사 1년대, 그러니까 그 오늘날 그 북한의 제2인자인 그 최룡해의 아버지인 최은희 연대장을 맡고 있었던 1년대의 중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철이 1938년 7월에, 그러니까 이 박성철의 해상기 속에서 해상하고 있는 그 림강현이 외차구 전투라는 것은 바로 그해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투를 3개월 앞둔 1938년 7월에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원회와 항일연군 제1호군은 오늘의 그 중국 길림성 지반현의 노령이라고 부르는 산속에서 아주 주요한 군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를 중국이 그 항일연군 역사에서는 제2차 노령회의라고 부릅니다. 제1차 노령회의도 이미 그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있었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다시 또 제2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당시 항일연군 제1호군 총사령관이었던 양정의 직계부대, 그 직계부대가 바로 전에 그 유명한 이홍광이 살아있을 때 데리고 다녔던 일본 일사였는데, 이 홍광이 죽고 나서 이 일사 사장을 맡고 있었던 중국인 정빈이라는 자가 이때 일본군에 귀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혼자 귀순한 것이 아니고 부대를 100여 명이나 데리고 통째로 귀순해버렸기 때문에 양정우에게 데리고 다닐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정빈이 귀순하는 바람에 이제 일로군의 군사조직 체계가 일본군한테 모조리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대를 다시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바로 일로군 산하의 각 부대들을 방명군으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령회에서는 당시 그 제1방명군 조화범이 총지를 맡았던 그 1방명군만 먼저 편성되고, 김일성은 당시 이 노령회의에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방명군은 그해 12월에 가서 비로소 편성됩니다. 이 제2차 노령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제 각지 부대들에서 정치 간부들이 이제 지반현 그 노령 쪽으로 파견되어 올 때, 바로 박성철이 소속되어 있었던 제4사에서는 당시 그 제3년대의 정치위원이었던 여백기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노령으로 오게 됩니다. 이 여백기라는 사람이 바로 후에 김일성이 그 제2방명군 정치부주임이 되었다가 1940년 홍기화 전투 때 그 활용해서 그 귀순해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박성철이 바로 그때 그 4.4 1년대에서 한개 중대, 대개 그 60여 명 조합을 인솔하고 여백기와 함께 지반현이 노령이 왔다가 여기서 양정의 경위여단 제3년단에 배치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4 출신이었던 박성철이 후에는 양정의 1호군 경위여단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차구 전투 때 양정의 경위여단 산하 제3년대 연대장이었던 박선봉이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되자 그의 시체를 얻고 내려오던 어린 연락병이 김익현이었는데, 이 김익현이 누굽니까? 제가 그 오래전에 김정숙의 원래 남편이었던 그 지감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왔던 그 김봉록과 김익현 가운데 그 김익현이 바로 이 김익현입니다. 그 북한의 해상기를 연구하고 있는 남한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어낸 중국의 그 조선족 역사 학자들까지도 어떻게 그 이 림강현 외차고 전투 때 박선봉의 그 경위여단 제3년대에 4.4 1년대에 박성철이나 김익현 이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는 제2차 노령회의 때 이 회의에서 이군 산하의 각 부대들에서 모두 한 개 중대씩 모두 4개 중대를 선발하여 양정의 경위여단이 보충하였던 이와 같은 사실 내막에 대하여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이번에 출간한 김일성 이 책에서 제1차, 제2차 노령회의 당시 그
그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이군 사사의 중대장이었던 박성철이 1938년 7월에 제1로군 경미여단 산하의 제3년대로 배치받게 되었던 그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아마 당사자인 그 박성철 본인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한 번도 세상에 제대로 밝힌 적이 없었던 이 내막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또는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자료로서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책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는 물론 저희 이 책 김일성 학원 속에서 모두 자세하게 기술한 바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박성철이 해상기 속에서 당시 전투를 기술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밝히고 또 그것이 어째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은 이후에 북한에서 만들어낸 김일성의 해고록 속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 해상기 속에 마감 부분에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구절은 자막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림강밀령지에 도착하였다. 이 위대한 수령님이란 김일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시 제1군 군장이었던 양정호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있는 그 밀양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당시 군장이었던 양정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외차구 돌파전에서 만약 박선봉, 박성철, 지병학, 김인무, 문봉상 같은 동지들과 전체 전사들의 인내성 있고 헌신적이며 대담한 돌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부대 500명은 섬멸을 당하였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조선 동지들의 영웅성과 불효불굴의 토지를 항상 배워야겠다. 여기서 이 500명은 사실과 부합합니다. 당시 양정호가 인솔했던 부대가 50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또 엄청난 거짓말이 따릅니다. 이렇게 전체 부대들과 지휘관들에게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양정호 동지는 외차고 전투를 통하여 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지에 대하여 감탄하였던 것이다. 이 전투에서 적들은 3천여 명이 손실을 보았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일본군이나 만주군이 3천명이 손실을 보았다는 그런 사실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 외차구에서 양정호를 뒤쫓았던 것은 정빈정진대인데 정빈정진대가 300명입니다. 300명을 10배로 불려서 이제 3000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방금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이 해상기 속에서 박성철이 주장대로라면 그런데 그게 무슨 박성철이 주장이겠습니까? 이 북한 정권이 벌써 이때부터 김일성이 항일투쟁 역사를 자기들의 의도에 따라서 제멋대로 뜯어고치고 왜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투 바로 다음날 자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인강밀령에 도착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당시 일군 군장이었던 양정호 동지가 조선 동지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세상에 글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이때의 전투를 기술하고 있는 중국의 항일연군 자료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김일성이 해고록 제7권에서는 김일성이 또 뭐라고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는 1938년 가을에 몽강이 남패자에서 처음 양정호와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박성철은 해상기에서 임광현이 외차고 전투 바로 다음날 자기들이 양정호랑 함께 위대한 수령님이 계신 림강밀령으로 찾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김일성은 림강밀령이 아니고 몽강현이 남패자에서 만났다고 합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처음 만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도 그리고 김일성의 해고록도 다 북한에서 만들어낸 책이고 북한에서 꾸며놓은 역사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분명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리대로라면 해고록 속의 기술이 진짜가 맞고 벌써 한 50-60년 전에 처음 해상기를 만들 때 그 해상기적인 내용이 당시의 정치적인 수요에 의해서 굳이 그렇게 거짓말로 꾸몄던 것이라고 시인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계속 틀린 거짓말을 그대로 재반복하고 이미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데도 자기 인민들한테는 이제 잘못 끼어져서 이제 비뚤어져 버린 옷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비뚤게 입는 게 바로 정상적인 패션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도리대로라면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의 해고록이 그의 부하들이었던 빨치산 참가자들의 해상기보다는 당연히 더 권위적이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책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고록 속에서 이미 1938년 가을 몽강현이 남패자에서 양정우와 처음 만났다고 기술을 했으면 60년 전에 이제 박성철이 린강현이 그 외차고 전투 바로 다음날 린강밀령에서 자기들이 그 양정우랑 함께 위대한 수령님이 계신 린강밀령으로 찾아갔다는 회상은 거짓말인 것이 스스로 드러난 셈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정작 김일성의 회고록 이 7권 속에서 양정우와 만났던 기술도 여기저기에서 허다한 허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이때 자기를 곁에서 경호했던 그 중국인 유옥천의 이름자도 한번 꺼내지 않고 있지만 이 유옥천은 해방 후까지 이제 중국에서 살아 있었고 당시 그 김일성과 양정우가 어떤 말을 주고받았으며 당시 양정우가 이제 육사의 대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연설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연설 내용까지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회고록 속에서 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 당시 그 일로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양정우가 자기 밑에 부하였던 김일성을 김사령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해상기와 회고록 속에 이제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는 이런 오류들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김일성이 죽고 또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이 이 정권을 이어받은 지도 벌써 이게 어느 때입니까? 지금까지도 이 잘못 낀 단추를 풀어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었으니까 옷깃이 다 삐뚤어진 상태인데도 우린 바로 이게 정상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이 2019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 아닙니까? 바로 작년에 이게 이제 그 북한의 그 금성출판사에서 출판한 그 어린이 그림 책인데 이 박성철의 그 엉터리 거짓말 해상기를 그대로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김일성의 그 회고록 속의 내용과 서로 상충하고 모순이 되는 이 해상기를 그대로 그림책으로 만들어서는 북한의 어린 청소년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또 김일성의 회고록을 읽게 되겠죠.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금방 문제점을 잡아낼 것입니다. 왜 이 그림책의 내용이랑 그리고 항일발전한 참가자들이 그 해상기 속의 내용이랑 서로 다르지? 위대한 그 어버이 수령님의 회고록 속 내용은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이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 그 박성철이 그 해상기 속에 임강밀령에 있었던 위대한 수령님과 여기 회고록 속의 수령님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수령 그 김일성 장군은 뭐 축지법을 넘어 분신술까지 쓸 줄 알아서 그때도 이 임강밀령에 와서 한번 양정우랑 만났고 후에 다시 또 몽강리 남패자에 가서도 만났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설득력을 얻자면 김일성은 소유기 속의 손오공이 되어야죠. 이런 식으로 결국 가서는 김일성을 김정일은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를 사람도 신도 아닌 손오공 같은 이런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의 역사 왜곡은 한심하기를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왜곡하는 수법이 하나도 고명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온통 앞뒤말이 맞지 않고 시간, 연대, 인물 다 엉터리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나 허점투성이요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김정은에게 권고합니다. 아니, 요청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역사 왜곡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이미 60년 전에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지 않고 뭡니까? 빨리 잘못 끼어진 단추를 풀든지 아니면 와락와락 다 뜯어버리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의 손에 의해서 하나둘씩 거짓말이 벗겨져서 총당에 가서는 자기들의 조상인 김일성을 사람도 신도 아닌 괴물로 만들지 말고 자기들의 손으로 옳고 그름을 다시 바로잡아서 당신들의 조상인 김일성을 인간으로 환원시키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